걸으면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 빠르게 뛰거나 차로 이동했으면 무심코 지나칠 뻔했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속도가 빠르면 육신은 편하지만 시야는 좁아지고, 속도가 느리면 육신은 순간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시야는 한없이 넓어지고 여유가 넘친다. 걷다 보면 햇살과 바람과 모든 자연이 하나가 되고 심장의 박동소리의 삶의 감사를 느낀다.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프다는 말이 있다. 걷기 운동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이 실천하기 쉬운 가장 대표적 운동이죠. 그렇다 걷기 운동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해주는 행복입니다. 단 걷기도 바른 자세로 해야 건강을 해치지 않고 지킬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걷기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올바른 걷기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올바르게 걷기 자세는 무엇일까요? 가슴, 등, 어깨를 곧게 펴 몸과 바닥이 수직을 이루도록 합니다. 시선은 턱을 당기는 느낌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팔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줍니다. 팔의 각을 L자 또는 V자로 만들어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습니다. 발바닥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닥에 닿아야 하체 근육을 제대로 수축 이완시켜야 합니다. 올바른 걸음은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걷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로 걷는 것이 지속되면 신체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근골격계에 통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바른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습관처럼 들여다보며 자세의 불균형을 고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리는 위에서 정수리를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세우면 턱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하부 승모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깨와 가슴을 펴주고 걷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팔을 움직일 때는 등 부위 어깨 바로 아래에 있는 견갑골을 움직여야 목과 어깨에 굳어진 근육을 풀 수 있습니다. 무작정 걷기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걷기는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평소에 한쪽으로 사용하는 근육이 없는지 습관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다리 꼬고 앉기, 가방 한쪽으로 매기 등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쪽 근육을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근육이 발달되면 상대편 근육과의 차이로 척추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또한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장시간 고개를 숙이다 보니 거북목 증후군 환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쏠린 시간이 많을수록 그 중력을 지탱하기 위해 목과 어깨가 경직되고 심해지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례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많아지면 좌우 고관절 높이가 틀어져서 척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요추, 흉추, 경추가 연이어 틀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한 문제는 얼굴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삐뚤어진 자세는 턱관절이 틀어지게 만들어서 안면비대칭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굳어지게 되면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근육만 사용함으로써 쉽게 피로해지고 오래 걷지 못하게 됩니다. 걸음을 통한 자세 교정은 행복의 5대 요소, 자유, 즐거움, 사랑, 성과, 안정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유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집중하면 모든 감각을 일깨워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쓰지 않던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면 걸을 때 팔다리의 움직임이 한결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걷는 자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면 걷기 5분 만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이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 풀리지 않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저절로 떠오르는 지혜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즐거움은 신체와 외부 사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근육은 한결 이완되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는 걷기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맨발로 걷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음악 템포에 맞게 걷기, 자신이 좋아하는 편안한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어서 외출하기 등 걷는 것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걷는 것은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것을 통해 막힌 곳을 뚫는 것입니다. 몸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굳어있는 곳을 이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걸음이 아름다워지려면
근육과 관절의 이어짐이 곡선과 같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겉에 드러난 근육 외의 미세한 속근육의 움직임의 흐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속근육을 찾아 풀어주고 다른 근육과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관심과 포용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포용의 사랑의 마음은 몸 구석구석 서로 소통하게 만듭니다. 넷째, 성과는 지속적으로 비뚤어진 자세를 찾아서 의식적으로 교정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성과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하늘이 주는 대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향한 꾸준한 노력은 아름다운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세는 인위적이지 않은 몸에 근육이 골고루 사용되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자세입니다.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균형 잡힌 아름다운 자세는 품위가 느껴집니다. 자세가 변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세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깃듭니다. 다섯째, 안정은 몸의 이완을 통해 상체에 올라가 있는 기운을 하체로 내려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기운이 위로 치솟게 되어 상체는 무겁고 뻣뻣해지며 하체는 기운이 쌓이지 않아 몸은 균형을 잃고 부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주로 사용하는 근육 외에 그동안 소토해된 안 쓰는 부위의 근육의 움직임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를 통해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고 몸매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걸음에서 부드러운 곡선의 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은 보통 하루 2,000보를 걷지만 전문가들은 3배 이상인 7,000보 이상 걷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걸음 속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하루 30에서 60분, 주 5일 이상 걷는 것을 추천하지만 고강도 운동, 즉 숨이 찰 정도로 달리기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 20에서 60분, 주 3일 이상 하루에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 창고를 활짝 열어줘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우리의 몸이 좋아하는 걷기 운동을 통해 자연의 숨소리를 느끼며 닫혀있던 면역력의 문을 활짝 열어봅시다. 여러분의 튼튼백세 건강을 기원합니다.